안녕하세요. 폴란드에서 온 올라라고 하고요. 저는 유학으로 왔다가 지금 모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반가워요. 저 사실 한정식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고기를 안 먹긴 하는데 생선, 해산물 다 잘 먹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웃긴 에피소드 몇 개 있긴 했었어요. 어떤 야채 코로케라고 하는데 야채뿐만 아니라 이제 햄도 들어가는 거죠. 이 정성스럽게 고기까지 넣어주셔가지고 야채 김밥도 햄 들어간 게. 맞아요. 맞네요. 혹시 이거 고기 들어가요? 이제 여쭤보는데 거기서 고기 안 들어가 라고 하시는데 햄은 이제 고기라고 하시진 않으니까 올라님 4년 되셨는데 굉장히 한국스러움이 보여요. 어머 이 파란 눈에 한국스러움이 보이시나요? 많은 외국인들은 스폰지가 되는 느낌이잖아요. 살면서 저도 모르게 배인 거이지 않을까요? 그리고 맨 처음에 한국은 네. 이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중1 때쯤이었는데 친구가 케이팝의 패러디를 보여줬다가 샤이니 루시퍼였는데 되게 똑똑하고 특색이 강한 뮤비라고 할까요?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약간 이상하다 했을 텐데 전 신기하다 더 볼래 였거든요. 사실 한국인들이 그때 그 라인이 선한 게 저는 되게 예쁘게 봤었거든요. 바라이어티나 이제 토크쇼도 많이 보고 한국인들이 나오는 막 말이라든지 행동? 저는 그게 다 너무 좋았어서 뭔가 느낌이 좋아. 네, 느족 한국. 중1 끝나자마자 제가 서머 캠프를 갔었는데 딱 한 명이 한국 분이셨거든요. 춤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한국어가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, 한글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알아내셔가지고 일부러 저한테 영어를 1도 안 했었거든요. 그게 약간 원동력이 된 거예요. 나는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하고 싶다. 이 한국인을 이해하고 싶다.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독학을 했다가 지금까지 연락을 해요. 아 진짜요? 네. 와, 한류 막 케이팝보다는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. 왠지. 그 선생님이 너무 인상이 깊었나 봐요. 저를 거의 본인의 딸처럼 챙겨줬으니까. 그 서머 캠프가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따뜻한 마음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. 그 당시에 한국이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저 심지어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약간 무시받을 때도 있었죠. 너 중국인 좋아해?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. 네. 되게 오랜 기간을 한국에 관심이 있었네요. 맞아요. 이렇게. 생각해보니까 10년이었어요. 와. 왜냐면 그때 2014년도였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한국어 공부하고 막 이런 게 한국을 오기 위함이었어요?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해외에 살고 싶었는데 한국은 가장 첫 번째였었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장 나랑 맞을 것 같은 곳. 근데 와보니까 어머나 맞아. 그것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해요.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, 사실. 그것도 환상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. 미리 알려드립니다.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어땠어요? 저 사실 처음 왔을 때 패키지 여행으로 왔었거든요.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다 외국인인데 저는 한국을 원해요. 외국이 아니라. 약간 저는 완전 푹 입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 한국인 친구들을 항상 같이 어디 가고? 네, 그랬어요. 시간을 되게 열심히 활용했죠. 그것도 약간 한국 스타일 아닐까요? 잠 일단 못 자고 뭐 많이 하는 거죠. 근데 그때 처음 가보니까 더더욱 더 가고 싶은 거죠. 그때 고3이었는데 계속 한국 입시를 저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대학을 다 지원하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성대에 붙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한 번에 온 거네요. 네. 오. 하지만 성대 생책 스카이 떨어졌다. 한국에 있을 때 좀 더 편한 느낌이세요? 저는 한국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. 2개월 전에 폴란드 갔다 왔는데 제가 외국인인 것 같은 거예요. 물론 4년 만에 갔다 온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사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일상생활까지 다 여기가 맞는 거예요, 저한테. 편리성이라든지 빨리빨리 살고 싶고 엄청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싶은 것도 폴란드를 가니까 답답했던 일들이 좀 많았었고 오히려 폴란드를 갔다 오니까 한국을 다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느낌? 근데 엔터 쪽도 사실 폴란드가 아직 그렇게 잘 발전돼 있지도 않고 제가 지금 생긴 것도 사실 일상 메이크업이라든지 탈색한 것도 한국 시장에 맞춰진 느낌이니까 근데 저도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한국에 와서 저를 조금 더 찾을 수 있었던 느낌? 특히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찾는데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렇긴 했었는데 딱 그 당시에 한국을 찾았으니까 어리게 생긴
생긴 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그게 장점이니까 내가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네. 그럼 지금 한국에 4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리뷰를 하자면 롤러코스터. 롤러코스터? 네. 한국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외국인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일부러 거의 한국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게 있었어도 많이 못 느꼈을 것 같아요. 코로나 시대 때 조금 힘들었던 게 막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? 아무래도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나 그 사회의 대표자가 되는 느낌인데 더더욱더 잘해야겠다는 느낌인 거죠. 왜냐면 이제 한국인들이 제 얼굴을 봐서 나중에 전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나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더 제가 잘하면은 그 시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충을 하거나 신경 안 써서 그 이제 시선이 다시 떨어지거나 안 좋을 때가 외국인의 있으니까 이미지를 낮추는 네. 사람들이 있으니까. 가끔 사람들은 저를 봐서 이 친구가 폴란드 사람이야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안 맞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폴란드 사람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국적이 아니라 성격이랑 여기 왜 있는지 한국에 와서 뭘 달성하거나 뭘 하고 싶은지 그 비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가치 부여 없이 그냥 잘 놀다 가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저랑 잘 안 맞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여기를 너무 함부로 두니까. 근데 저는 여기를 너무 소중하게 당연한 걸로 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적보다는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원래는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? 아직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알리고 일을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싶긴 해요. 아직 안 해본 것들도 해보고 싶고 아나운서나 MC 그것도 너무 해보고 싶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이제 갑자기 인류애 근데 저는 한국도 항상 인류애였으니까 이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올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주세요. 안녕!